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3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이 노무현 14주기인데요. 이재명이 노무현을 따라가겠다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노무현이 어떤 식으로 그 좌파 세력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는지,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들이 우리는 패족이다 얘기했던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떵떵거리는 이유, 노무현이 특정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노무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기를 담겠다고 하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사들이 오늘 봉하마을에 총집결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문재인도 2년 연속 참석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돈봉투 김남국 의혹에 대한 수세 반전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박광훈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신으로 쇄신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사는 진보한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선언에 가까운 얘기고요. 역사가 진보하는 거 아니죠. 이게 다 유물론적 사관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정반합에 따라서 역사는 진보한다. 이거 다 옛날 얘기죠.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역사가 진보한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한 반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주장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14번째 5월 23일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떠나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것은 울분과 허망감,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반드시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길입니다. 이거 어디서 직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에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우리는 패족이다 하는 게 사람 사는 길일까요? 자, 그러면서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자기 마음이죠. 지금 이재명 최측근인 김남국이가 대형 사고를 쳤고요. 그리고 본인과 연대해서 서로 순서대로 대통령 하자고 얘기했던 송영길, 돈봉투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흔들리고 지치고 난리가 나고 있죠. 자, 용기를 잃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의 정신을 떠올립니다. 피아제를 심은 거가 아니고요. 자,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합시다. 자꾸 나가면 안 돼요. 어느 선이 위험한 데서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벽 앞에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지금 봉하마을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길 따라가면은 큰일 나요. 당신께서 그러셨듯이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길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더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는 게 노무현 가족들이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도 몰랐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에서 측근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된 소명도 하지 않았고요. 변호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노무현을 찾아가지도 않았죠.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저 경수입니다 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문재인이 뭐라고 본인의 책인 운명에 썼습니까? 문재인의 운명에. 직감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서로 전화할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문재인이 산소호흡기를 권양숙을 설득해서 떼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패족들이 측근인 척하고 대규모 노제를 펼치면서 또 상황이 급반전됐던 것 아닙니까? 단자리 수의 지지율, 노무현이라면 치가 떨린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얼마를 해먹었냐 국민들의 분노가 갑자기 추도의 열기로 바뀌게 되고 그 세력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이재명이 이재명답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소중한 것이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은요. 지금 빨리 이재명에 대해서 시간 끌지 말고 신병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추가로 올릴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백현동도 있고 지금 뉴스 보면은 정자동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증언들도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정자동 호텔, 대북송금 다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 5명 이분들에 대한 진실도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결단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켰는 것인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무슨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세력을 위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이 얼마나 몰렸으면은 본인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인 개딸까지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뭐 당에서 이래저래 그 의견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제명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당원에 제명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 개딸 등을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과의 결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이재명이 결단을 내렸다라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조치를 요청한 것은 전해숙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과 이낙연에 대한 저주를 비롯해서 저와 어머니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여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연속적으로 내보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의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저주고 욕설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에 공식적으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문자 내용을 받아보고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개딸과 이제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센 욕, 그러니까 가장 심한 욕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스스로 탈당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제명을 해야 되죠. 저 정도 욕을 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여성에게 할 수 없는 욕 하면 이재명 욕 아니에요? 성수에 대한 욕? 앞뒤 맞지 않는 저자들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 뭐 별하별 그 노무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관련돼서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께 매년 소개해 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운명의 초장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혹시 또 그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또 다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문재인과 김경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